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 이론, 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기초이론, 그리고 지역개발에 관련한 기초이론, 그리고 쉬었다가 국제개발과 공적개발에 대한 개념 부분,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국제개발 협력의 담론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과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차수에 지금 간략한 이전 강의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기관에 여러분들의 이력을 제출할 때 자소서, 자기소개서는 꼭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인데 제가 학생들 논문을 지도하면서 또 글쓰기, 과학적 글쓰기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자소서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번 학기부터 학생들한테 간략하게 현재 출제되고 있는 자소서 문항을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학생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을 목표를 하든 공모를 목표를 하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형식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 문장, 문단, 그리고 문서로 모든 워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선택할 때 또 문장을 구성할 때 자소서는 어떠한 형식이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4페이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많은 문헌을 통해서 많은 교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남대학교의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관련 교재를 한 30, 40여 권을 다 빌려서 중복되는 부분, 또 차별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이 페이지로 쓰면 한 10페이지 안에 녹여낸 내용입니다. 녹여낸 내용이고, 제가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은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좀 모호하기는 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개발에서 내리는 정의 자체가 지역개발하고 같지 않다는 아닙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라 그러는 것은 공동생활 단위를 일컫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은 지리적 공간이나 행정적인 어떤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새마을 사업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구분할 때 농촌 새마을, 도시 새마을, 이건 지역의 개념입니다. 지역의 개념이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가정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또 직장 새마을 운동, 이런 부분은 다분히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공간이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게 지역개발, 지역이라는 개념은 행정적 단위, 국가의 하부 단위도 가장 이제 크게 국가의 하부 단위라 그러는데 하부 단위는 어떤 지리적 개념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은 지역사회와 지역이라는 생활공간의 범위와 여기 오타입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은 지역사회와 지역이라는 생활공간의 범위와 지역이라는 지리적 범위의 규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생활공간, 그리고 지역은 지리적 범위의 규정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이 지역 및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주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분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지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경제적인 개념이 조금 더 중요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쯤 내려가서요. 많은 학자들이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독이라든지 쿡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7가지 개념을 통해서 인구의 집합체, 인접 지역의 거주, 역사적 유산의 공존, 기본적 봉사시간의 공유 이런 부분으로 7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개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보통신 ICT라 그러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폭넓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이러한 영역 자체는 다분히 확산이 되고 또 새로 창출되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 개념이 다분히 이제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최상호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교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동체 의식과 그 영역에서의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지역사회는 정체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인터액션, 연계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요소를 각 학자들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대한 요소 자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소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는 부락이나 마을 단위, 부락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을의 하부 단위입니다. 하부 단위인데, 이제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를 공간 영역으로 하는 정주권의 개념을 포함하는 주민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진 형성된 공동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역사회 개념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농촌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죠. 마을의 개념이고 조금 더 폭넓게는 우리가 마을은 리 단위라 그랬죠. 리의 상위 행정 단위인 읍면 단위를 읍면 단위 정도를 가지는 이제 정주권의 개념이다. 그렇게 개념을 정의를 지리적으로는 개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지역은 행정적 경계에 기반한 공식적인 공간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전, 커뮤니티. 지역은 인간이 생활하는 터전으로서 지리적 단위이기도 하고 인지적 단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사회개발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지역에 대한 개념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개념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밑에서 4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지역 개발의 관점에서 지역 구분을 낙후지역, 침체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과밀지역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개발 같은 경우는 최상호의 저서가 있고, 지역 개발은 황명찬의 저서가 좀 유명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황명찬 교수님이 작성한 이제 지역 개발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의 개념 구분을 제가 이제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었으니 지리적 권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상부 기초 권역이다. 그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요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상부 기초 권역이다. 제가 어디 읍면 정도 정주권, 같은 정주권, 현대적 개념에서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대구시를 지역사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문적인 입장에서 개념 정의를 할 때는 마을 단위 또는 그 상부 단위.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하위의 광역 권력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국가로부터 하위 권력을 말하면 이제 경상북도도 될 수 있고, 뭐 대구시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큰 개념의 지리적, 행정적 개념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개념 특성은 생활권, 정주권, 지역은 지리적, 행정적 개념이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사회는 역사성과 연대성, 그 다음에 어떤 소속감, 그죠? 공동체의식, 이런 부분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지역은 기능성, 효율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쭉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개발과 발전의 개념은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이어서 지역사회 개발의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 자체가 지역사회 개발에서 지역 개발로 넘어왔다 그랬죠. 넘어왔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릴 때 지역사회 개발은 어디에서 나왔고 지역 개발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은 영국은 이제 많은 식민지 나라를 이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민지 간 회의에서 이제 연방국, 식민지 나라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롯되었다. 1948년에 지역사회 개발하는 용어가 국제사회에 처음 이제 쓰여졌다. 여기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산업화가 가장 빨리 시작됐지 않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이제 발전된 도시가 있고 낙후된 도시가 있고 일정 부분 발전하다 침체된 도시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심지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거점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개발의 원리가 빠르다, 늦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유엔에서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해서 신생 독립국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이론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적용이 되어서 한국에도 이제 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이론이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일정 부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성장 거점이라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5명을 가지고 이제 낳았다고 치면, 가지고 있는 이제 가계가 일정 부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한두 명 정도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생활 여건이라 그러면, 그죠? 이제 가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 5명의 자식들을 골고루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초등학교에 5명을 쭉 이제 넣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만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대학을 보내자. 이게 성장 거점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먼저 대학을 가든지 뒤에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나머지 자식들을 견인한다. 이게 성장 거점 이론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미나 뭐 포항이나 이제 산업 도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많은 효과를 이제 거둔 경험이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역 개발 이론 중에서. 자, 이제 교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의 생성 배경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중간쯤 부분에 지역사회 개발이란 1948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연방국의 개발을 위하여 식민지 행정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용어가 채택 사용이 되었다.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한의 이제 그들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을 향상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이 두 이론들이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만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었고 국제개발 협력의 분야에서도 많은 이론을 축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상호 정지욱은 당시 지역사회 개발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독립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의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 및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자, 미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1958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 1384호의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규정을 발표하여 중앙청 부흥부 내에 지역사회 개발 중앙회를 두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사업 내용은 농업, 환경, 생활 개선, 지도 향상 분야, 공동분야 생활 쭉 중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사회 개발 운동과 가장 흡사한 부분이 새마을 운동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차별에 대한 원리는 가지고 있다. 이 전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한국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개발에 그 비슷한 어떤 내용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 단계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이제 의식 속에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한국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찾은 논리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지역사회개발 이전의 농촌,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 그죠? 1960년대죠.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때, 제가 농기구를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지역사회개발 이전, 해방 이전은 지게를 지고 다녔다. 그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1960년대는 리어카, 여러분들 리어카 다 아시죠? 바퀴 2개 달렸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도시 이래 보면 박스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혼자서 이제 끌고 다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1960년대 사진을 보게 되면 리어카가 많이 사용되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뭡니까 여러분들?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지게, 그 다음에 리어카, 경운기, 이런 식으로 농촌 사회의 어떤 개발 전략에 따라서 이제 그런 농기구도 이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또 새마을 운동을 공부를 하면서 또 중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실현이 되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학생들이
좀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 공동으로, 제가 아까 경운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도 탭이죠.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창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실 과일이라든지 벼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현대 사회에서 개념에서 이 차를 공유해서 타는 뭐 그런 거는 너무 이제 나아가는 개념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공유 경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많은 효율성을 얻었고 능률성을 얻었다. 이런 부분은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관심 있는 학생은 깊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기초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이제 추진 원리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한국에도 뚜렷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마을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농특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개발 이꼬르 새마을운동이 아니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부터 집권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 이제 새마을운동을 탕생했듯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었겠죠. 이전의 정책들이. 그렇지만 그게 같은 개념은 아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추진 원리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유엔이 제시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지역사회 개발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교육, 주민참여, 지도자 참여, 재정, 행정, 민간 이런 정책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도 이제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죠? 있을 수 있으나 새마을 운동은 한국 농촌에서 1970년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성공된 어떤 개발 이론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개발의 기초 이론은 어떻게 되냐?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침체도시, 가밀도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죠? 뉴딜 정책 이론으로 테네시 강 개발이 또 뭐 시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내용들은 아닙니다. 내용들은 아니고 각 나라별로 지역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이런 개발 사업이 있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주로 개발도 영국에서는 이제 30년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되었지만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는 것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개발도상국가의 개발 문제에서, 그죠? 주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뭐 마샬 플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샬 플랜이 나왔으니까 제가 개념적을 다시 우리 학생들한테 자, 보십시오.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개발, 지역 개발, 그 다음에 국제 개발, 그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국제 개발은 여기 있는 마샬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유럽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들이 체제에 대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유시장 체제를 수호하고 지키는 나라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게 마샬 플랜입니다. 이제 소련에 대응해서, 그죠? 구동국간에 있는 많은 나라를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시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역사회 개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국의 식민지간 회의에서 시작되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서 신생독립국 아시안 아프리카 위주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각국의 미국이나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나라의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군정인데요. 각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그 당시 신생 독립국에 이제 시행을 했다. 그러면 지역 개발은 제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영국에서 산업화 이후
이거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이후 또 어떤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나라의 지역 개발을 위한 어떤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비롯되었다. 그죠? 주로 1960년대, 70년대. 시초는 이제 영국이고 미국은 조금 빠르니까 테네시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경제개발계획,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국제개발 협력. 이해되시죠? 국제개발을 칩시다.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그죠? 그런데 개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개발과 발전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떻게 지역사회 발전, 지역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발전 협력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의 방향의 이슈 자체가 나아가는 쪽으로 학문적으로 더 논의가 될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지역개발의 개념을 이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주요 이론과 추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학과 자체에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간략하게 지역개발에 관한 주요 이론들은 극화 발전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누적 성장 이론이 있다. 중심지 이론이 있다. 성장 거점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이론이 있다. 이런 이론들이고 저는 이제 성장 거점 이론을 좀 가장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만든 표입니다. 표 1-2, 1-9.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지역 개발의 발전 논리 단계가 첫 번째는 불균형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개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으로 나아간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만 머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균형 발전을 하느냐, 그죠? 불균형 개발 발전을 하느냐, 개발을 하느냐, 뭐 발전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은 국가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부분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국가의 성장이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러한 논리 자체는 혼용이 되거나 이제 주가 되는 게 있고 부가 되는 게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흐름 자체는 불균형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제 개발 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